러시아가 일본을 네오나치 국가로 규정하며 공식적인 적국에 포함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일본을 우크라이나와 같은 해방전쟁의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 소식에 일본이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 대해 전 세계적인 제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러시아의 이사국 퇴출이라는 표결에 찬성 93표라는 압도적인 표결로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를 박탈당하며 인권이사회에서 퇴출이 선언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언론 매체인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이날 러시아 연방의 유엔 인권이사회 축출 결의하는 독립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는 러시아를 처벌하려는 불법적이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조치라며 항해 성명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표결이 벌어진 뉴욕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는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는 결의안이 가결되자 먼저 스스로 나가겠다며 조기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남들에게 강제로 끌려서 지위를 박탈당할 바에는 내가 스스로 내려가겠다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요. 러시아의 특성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이번 유엔 표결에서 러시아가 보인 행동은 간단히 말하자면 쪽팔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려간다는 행동으로 조폭들이 자신의 가오에 살고 가오에 죽는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무너졌지만 한때는 세계를 양분했던 소련을 공식적으로 승계한 러시아는 나라가 가난해졌지만 그래도 과거에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만큼 국가의 자존심에 목숨을 걸기도 하는 나라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푸틴은 러시아의 국가적 자존심과 전쟁 명분을 챙기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중요 지역 일부라도 가져오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전리품을 가져오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서 절대 발을 빼지 않을 것이며 정말 러시아가 코너까지 몰리게 되면 핵이라는 카드를 안 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자존심에 죽고 사는 나라가 러시아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이 자꾸 러시아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자신들의 영토라고 우기는 쿠릴 열도 이곳에 대해 최근 일본이 강하게 러시아를 자극하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예상치도 못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현재 일본은 비상이 걸린 상태이며 일본 정부에서는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Fact King.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러시아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쉽게 우크라이나를 제압할 수 있을 거라던 러시아의 패착으로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져들었고 전 세계적인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경제는 디폴트를 선언하는 국영기업도 나오는 등 그야말로 꼬라박고 있으며 외교적으로도 러시아의 우호적이었던 나라들마저 전부 돌아서 버리는 외교적 고립 상태에 이르게 되었죠. 우크라이나에 지출되는 전비도 만만치 않아 전쟁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러시아의 국력이 팍팍 깎여나간다고 할 정도로 국가적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은 이런 러시아의 상태를 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지금까지 친러 정책과 러시아에 대한 유화 정책을 취하던 모든 기조를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러시아에 대해 완전히 등을 돌려버린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지금까지 일본이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언급하지 않았던 쿠릴 열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쿠릴 열도에 있는 4개 섬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자 일본이 주권을 가진 영토라고 전하며 러시아가 쿠릴 열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푸틴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협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히며 쿠릴 열도는 일본이 절대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로써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전쟁 중인 상태입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소련은 일본과 종전 협정을 맺지 않았으며 지금껏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아베 총리 재임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은 러시아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을 맺어 완전히 종전을 선언하고 여기서 쿠릴 열도의 일부를 반환받으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는 27회나 푸틴을 직접 만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시다 내각이 시작된 이후 아베 내각과는 다른 노선을 걸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는 자민당 내의 아베 파벌의 강력한 지원으로 총리로 당선이 되었고 한때는 아베의 아바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베의 색채가 진했습니다. 기시다를 총리로 내세워 뒤에서 아베가 조종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정권을 잡은 기시다는 아베파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고 아베의 색깔을 지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는 아베가 이루어놓은 칠러 정책도 기시다는 부정을 하며 러시아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본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가 홋카이도도 러시아의 영토라고 선언하여 일본의 분위기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하의 상원의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 러시아당의 수장인 세르게이 밀로노프는 홋카이도에 대한 모든 권리는 러시아에 있다고 트위터에 올리며 홋카이도가 러시아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 명의 정치가의 의견이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러시아의 홋카이도 침공 계획의 일환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밀로노프는 일본 정치인들에게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과 관동군의 운명을 완전히 잊지 말았길 바란다고 이야기하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그 기억을 새롭게 일깨워 줄 것이다 라고 일본에 대해 전쟁을 불사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2018년 푸틴 대통령은 홋카이도의 원주민인 아이누 민족을 러시아의 원주민으로 인정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홋카이도에 대해 러시아가 명분을 만들어 침략할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인 스탠스였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 관계자는 러시아군이 홋카이도를 침공한다면 자위대는 법적으로 전수방위를 펼치는 방법밖에 없기에 러시아군을 해안에서 방어할 수 없으며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 오비히로 라인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침공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홋카이도의 가장 중요 도시 삿포로시 등은 러시아에게 점령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홋카이도 전역은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를 비난한 일본을 향해 헬기를 이용한 영공 침범을 실시했고 홋카이도와 불과 수십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섬인 쿠릴열도 마토와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여 일본을 향한 무력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상이 걸린 일본에서는 한국에게 긴급히 무기 등의 군사적 지원 요청을 검토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나온 기사의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침공할 경우 자위대의 현재 전력으로는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멀쩡히 달리는 장갑차의 바퀴가 빠지고 전차는 자기 몸통을 스스로 박살내는 등 실전 상황에 제대로 써먹지 못할 것이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각이 한국에 대해 군사적 지원 요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기갑부대의 진격을 막기 위한 한국의 대전차 미사일과 한국산 현무 미사일 등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군에 비해 화력이 약한 일본 자위대는 러시아군의 전차 세력을 막기 위해 미국의 제블린보다 강력한 한국의 현국 미사일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 미국의 제블린을 모방한 무기체계인 일식 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지만 대당 가격 등의 문제로 몇 대 도입하지 못하고 생산이 조기 종료되어 러시아의 전차를 막을 무기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활약한 무기인 제블린보다 강력한 한국의 현국 미사일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군에 대한 반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일본은 침공하는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이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러시아가 홋카이도를 침공한다면 쿠릴열도를 거점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곳을 타격할 무기가 일본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러시아군의 보급기지나 지휘소를 공격할 수 있는 현무 미사일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무기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에 정식적으로 지원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모든 전력을 홋카이도에 배치시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대만 해협 인근에서의 중국군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중국군을 견제해야 하는 자위대의 주력부대와 주일 미군은 홋카이도를 지원할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홋카이도는 일본 식량 생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으로 홋카이도를 빼앗길 경우 일본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죠. 현재 사면 초가에 빠진 일본과 막장까지 가버린 러시아, 최악으로 틀어져 버린 두 나라의 관계가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전 세계가 두 나라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